그 품종 뭐예요? 이 품종. 이 품종은 일본에서 갖고 온 거라. 네. 일본에서 갖고 온 건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이제 물방울이라는 물방울. 그런 품종인데 유메시즈쿠라는 일본에서 갖고 온 건데 저 엄마가 저거라. 지금 3번 주지로 크게 키워놨는 거. 저게 지금 10한 5, 6년 정도 됐는데 10한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요게 7월 초에 나오는 품종 중에는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런 과일이라. 그러니까 수확할 때는 좀 단단한 걸 수확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말랑해지는,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이, 백도나 황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딱한 것보다 요런 말랑한 거를 선호합니다. 떡 이제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류만 좋아하시지만 열에 9분 정도는 요런 품종, 받을 때는 딱딱하지만 놔놓고 나면 이 보고력이 살짝 물러지는 거,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하는데 되게 일찍 나오는 품종도 있습니다. 6월 말에 나오는 품종도 있는데 그거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. 그래서 제 양심에 직거래하기에는 좀 미안하다. 그래서 그거는 뭐 도매시장을 통해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쪽에 납품해버리고 본격적으로는 요 품종부터 직거래를 해나가기 시작하죠. 예.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옆에 있는 요 품종은 행천이라는 품종. 그러니까 시기별로 쫙 있죠. 그 7월 달에부터 직거래하는 거는 이제 요 한 주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저 정도만 하더라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안 많아도 돼요. 안 많아도 되고, 그 다음에 추석 직전에 나오는 품종이 요거와 요건데, 요게 좀 앞에 나오고 요게 뒤에 나오는데 요 품종은 되게 좀 보고력이 있는 품종이에요. 딱딱하지는 않지만 근데 보고력이 있으면서 맛이 되게 좋은 이제 그런 백도 종류입니다. 행천이라 그래갖고 요게 그런데 어디에 약하냐, 병에 탄저병에 좀 약해요. 탄저병에 약하다는 거는 과일 자체가 그 시기 되면은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요렇게 이제 탄저병이 좀 심한 품종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복숭아 농사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첫째 토양의 어떤 중성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. 중성도. pH가 중성을 맞춰줘야 된다. 토양 분석을 해보면 pH가 알칼리 아니면은 산성, 이 두 부류에 가깝게 대부분 가는데 특히 알칼리성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많은데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 이렇게 그 토양을 중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뢰를 해보면 대부분 초기에는 이렇게 살짝 중성으로 돌아오다가 다시 알칼리성으로 다시 가버리더라고. 그래서 토양에 대한 중성도, 그러니까 왜 pH가 중성을 맞춰야 되느냐, 토양이 왜 중성을 유지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이런 퇴비, 아무리 좋은 먹거리의 퇴비를 이렇게 주더라도 이게 나무를 심기 전에 땅속에도 주고 땅 위에도 이렇게 줍니다. 주는데 아무리 좋은 퇴비를 줘봐야 pH가 중성이 안 되면, 토양의 중성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뿌리가 빨아먹지를 못해요.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토양에다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거는 곧 뭐냐 하면 중성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뿌리에 활력을 준다.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MC 옥사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그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잎이 다 나온 상태지만 꽃이 피기 이전에 3월 달에 땅에다가 주입 간주를 합니다. 찔러서 직접 찌릅니다. 이렇게 한 깊이는 한 20, 한 5cm 정도 되는 쪽으로, 왜냐면 뿌리가 천근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쪽으로 쫙 오면서 한 서너 군데,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이제 한 사람이 운전해 오고 SS기를 한 사람은 이제 찌르죠. 이렇게 발로 꾹 눌러가 칙칙 찌르면 동서남북으로 땅속에서 칙칙 다 나가는데 한 5군데 양쪽에 한 10군데 토탈 10군데를 성목 기준으로나 이 작은 기준으로 찌르면 나무가 뿌리가 중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활력을 찾는 것 같아요. 활력.
뿌리가 활력을 찾음으로써 첫째는 병이 덜 오더라. 그 다음 두 번째, 나무가 수세가 좀 떨어지거나 또는 과다한 비가 왔을 때는 틀림없이 뿌리에 장애가 옵니다. 이 토양이 젖어 있는 상태가 하루에 비가 10mm 이상 3일 연짜고 온다든가 아니면 30mm 이상이 그날 다 한목에 온다든가 그랬을 때 토양 속에는 산소가 부족해요. 그러면 뿌리가 호흡을 거의 정지하는 상태로 가깝게 갑니다. 가기 때문에 그 뿌리도 빨리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MC 옥사이드 종류로 중성화 시켜주고 뿌리에 활력을 주게 되고, 활력을 줌으로써 영양분을 더 많이 빨아올리가 끊임없이 일을 하더라. 일을 함으로써 과일도 살짝 더 커지고 맛도 좋아진다. 끊임없이. 그럼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과일 수확할 때 오시면은 보이시겠지만은 지금은 뭐 꼭지 이제 거의 결실이 다 맺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? 이 꼭다리, 꼭지가 되게 굵어집니다. 심지어 어느 정도 굵어지느냐? 이거 지금 가지 있죠? 이것보다 더 굵어집니다. 이거 배 이상 굵어지더라고. 그러니까 요 품종 같은 경우에는 9월 한 10일 넘게 이제 수확하는 10,000ml라는 백도인데 저게 제가 2019년도에 충주에 갔었을 때 우리 김시호 대표와 같이 갔지만 충주에 갔었을 때 그때 서해안으로 태풍이 지나갔었어요. 그렇죠. 갔는데 우리 동네에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었어요. 그 자리에서. 왜냐면 거기에 비가림이 한동 들어갔고 막 수리하고 있었으니까 어땠느냐? 예, 어땠느냐라고 하니까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. 그래서 나도 이 굵은 게 대부분 한 500g이 넘어가는데 500g씩 이렇게 전후로 되는 과일인데 많이 안 떨어졌겠나 생각하고 운반차에다가 좀 얇은 컨테이너 박스를 좀 한 20개 정도를 싣고 왔는데 다 주워 보니까 내 컨테이너가 그렇죠. 떨어져 있더라고요. 그 원인을 몰랐어요. 다른 집보다 왜 이렇게 적게 떨어졌을까? 그거는 뭐다? 뿌리에 활력을 주고 뿌리가 중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활력을 주고 병이 적게 하고 끊임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꼭지가 굵어지고 맞아요. 예, 꼭지가 굵어졌기 때문에 그 비바람에도 견뎌야 되더라. 맞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쪽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생물인지라 당이 오게 되는 시점, 그 착색기 이후에 서서히 당이 올라오는 시점에는 비바람에 의해서 탄저병이나 또는 제피곰팡이병, 가장 이제 위험한 천공병, 세균성 공공병이 이제 이렇게 찾아옵니다. 찾아오는데 그 모든 병들의 기본은 뿌리에 있다고 봅니다. 저는 그렇죠. 뿌리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토양과 뿌리죠. 그렇죠. 토양과 뿌리고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다 해놨는데도 병이 찾아온다면 아마 농약으로는 해결을 못합니다. 그렇죠. 제피 곰팡이병이나 이런 균, 그 다음에 세균이라든가 이런 균, 뭐 사과로 말하면 뭐 불안병입니까? 뭐 그런 것들 다 똑같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? 우리는 이제 이 봉지를 합니다, 그렇죠? 봉지를 삐끼기 전에 그 MC 옥사이드를 해치고 난 다음에 친환경 전착제를 사용을 같이 혼합을 해가 그렇게 붙여야 되니까 확산을 시켜야 되니까 충분하게 흠뻑 칩니다. 예, 흠뻑 살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봉지를 삐끼죠. 특히 9월 달에 나오는 이 품종과 저 품종은 더더욱 비바람이 많이 이렇게 그렇죠. 왔고 그다음에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아마 포자가 봉지 사기 전에 다가 묻어 있습니다. 맞아요. 묻어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7일 이상의 비가 계속 연속적으로 오면은 이게 이제 서서히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건 주소권이 되겠죠. 네네. 모든 병은 아마 비슷하다고 봅니다. 그게 꼭 탄저나 세균이나 또는 뭐 매개체가 균이 다를 뿐이지 오는 거는 다 똑같다. 그래서 이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품종 같은 경우도 봉지를 삐끼기 전에 MC 옥사이드를 500리터 기준으로 저는 3리터를 다 넣었습니다. 네네. 원래는 한 1리터나 1.5리터를 쓰는데 3리터를 다 넣어갖고 교차 살포를 다 했었습니다. 네. 그러면 2통이 들어갔죠. 네네. 요 2통이 흠뻑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봉지를 삐끼고
그 다음에 또 교차 살포가 나갔습니다. 그렇게 같은 양으로 같은 양으로 500리터, 3리터를 예, 500리터 물에 네. 3리터 양을 넣어서 이제 똑같은 양을 살포를 했죠. 그래 그 모든 부분에 다 묻었겠죠, 그렇죠?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이 들어갔는데 똑같은 품종을 갖고 계시는 동네 어른 한 분은 수확을 2번 하고 끝내버렸습니다. 탄저 때문에 다 탄저 때문에 확 건지는 바람에. 근데 탄저라는 거는 이미 묻어 있으면은 그 복숭아를 수확해도 계속 문제가 물러- 생기죠. 계속 계속 물러들어가죠. 번지 나가는 상태인데, 그러니까 이거를 안 번지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봉지에도 묻어 있다고 봐요. 저는 모든 부분에 봉지 속에는 더더욱 그렇고. 그래서 이제 MC 옥사이드를 충분하게 살포한 후에 이제 봉지를 뺏겨내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네. 물론 돈은 비싼 약재죠. 실제로 말하면은 뭐 사정 복비라가 뭐 좀 비싸게 는 치입니다만은,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은 2번 수확하고 끝냈거든요.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. 그렇죠. 보고 그다음에 그거 떨어지는 것들이 다시 뭐다 뿌리로 스며들어가 뿌리에도 역시 더 중성화 시켜주고 네. 또 그런 것들이. 예, 그런 것들을 좀 해줬다라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균주를 아예 없애버리죠. 그렇죠. 그 연면 살포했던 그 MC옥사이드가 토양에 예, 들어가게 그래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저희들이 똑같은 품종에 똑같은 시설로 해놨는데 이 MC 옥사이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한번 했었습니다. 네. 해가 100m 기준으로 반은 물만 넣고 3월달에 반은 이제 스프링클러인데 거기에다가 희석해서 이제 밀어 넣었죠. 땅에 밀어 넣었는데 그게 2년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. 그 다음 해에 안 밀어 넣어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.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? 물 많은 데는 이 똑같은 품종인데도 이 과일에 전체적으로 착색이 다 돼갖고 수확 직전에 와가 있고, 네. 그 MC 옥사이드를 넣는 반은 이 끝부분만 지금 착색이 돼가 들어오는 상태죠. 네네. 그걸 가만히 왜 이럴까라고 뭐 몇몇 교수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한 결과 얘는 뿌리가 끊임없이 일을 했다. 건강했다는 예, 거죠. 일을 해가 끊임없이 과일을 맛있게 키우고 좀 더 커지고 네. 예,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, 그거 아니면은 그렇게 네.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보고력도 듭니다. 상당히 좋았었죠. 그렇죠. 보고력도 좋아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비싼 일에 방제력을 다 갔습니다만은 좀 비싸게 치는 게 흠인데, 효과성을 봤을 땐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2번밖에, 거기는 그게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 같으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, 피해변 농장 200m 안에 예예, 한 200m 정도 떨어진 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를 봤다는 거는, 물론 이제 똑같은 조건이지만은 그분은 나무를 제카만 더 잘 키웠어요. 네네.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밖에 안 됐다는 거는 아마 더 큰 어떤 수익을 받지 않느냐. 저 같은 경우는 다 또 직거래를 하고 네.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더 좋아하죠. 네네. 예, 무균 상태로 해가 잔류농약이 거의, 저는 해마다 잔류농약을 검사를 해보면 없죠? 예, 거의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. 350종 예. 불검출 예, 나오죠. 이제 원래는 뭐 더 많은 가지수를 또 조사를 네네. 예, 해보는 기준이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좋더라.